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제 8월 달에 치러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견제하는,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선 룰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견제하는, 또 이철규 원내대표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스스로 포기를 한 것이죠. 이철규도 자신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출마하지 않았는데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홍준표는 황우여에 대해서 뭐 정말 당대표인 것처럼 전당대회를 마음대로 연기하느냐, 결국 한동훈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또 조정훈을 비롯해서 윤상현 모두 한동훈이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상민 의원과 곧 만나기로 했다. 이상민 의원은 한동훈을 만나면 전당대회에 출마를 권유하고 싶다. 이런 또 태도입니다. 지금 당을 똘똘 뭉치게 하고 당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또 이재명과 이렇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재명의 헌법 파괴 저 부분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 적임자가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8월 달에 출마를 할 수 있느냐, 늦어지면, 전당대회가 늦어지면 출마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총선 패배, 이 홍준표가 한동훈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한동훈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은 모든 총선 패배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총선 패배의 책임을 가지고, 저는 이 단정적으로 윤한 케미의 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케미, 이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런 패배는 오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한동훈이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당원들 손에 달린 것이죠. 당원들 손 어떤 것에 달려 있느냐.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다음 달이 되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서 갖가지 특검법, 특별법 쏟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민주당의 이 특검 공격에 대해서 누가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또 8월이 되면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내가 당대표 연임해도 좋겠느냐 이렇게 묻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추대해 달라라는 소리입니다. 당대표로 연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추대해 달라, 모두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면 자기가 당대표 연임을 하겠다, 이 강요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황우여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에는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한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같이 여는 것도 이게 정무적으로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로 추대가 됩니다. 이재명에 지금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당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이겠느냐. 한동훈의 이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한동훈으로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경선 룰 부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의 당신 100%로 뽑는 것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뭐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 흔히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의 과반 이상이 이 당신 100%는 고쳐야 한다,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 뭐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냥 애매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뭐 당이 개혁되고 당대표가 더 개혁적인 인물이 되느냐, 뭐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문제는 역선택은 그대로 가능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유승민도 출마하겠다라고 저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당신 100%가 맞고요. 이게 민심을 반영한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처럼 10%죠, 민주당은. 민주당은 민심 10% 여론조사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권리당원 중심으로 다 바꿔놓았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신 100% 유지하거나 뭐 민심을 이 형식적으로 좀 넣는다라는 형식이 되어도 10% 정도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것이 이재명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이게 지금 지난 1월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는 이게 프라이버시고 또 자신의 입으로 밝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피습을 당하고 부산대 병원을 패싱하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이재명이 피습을 당한 그걸 치료하는 데는 3일쯤 걸린다. 이재명이 8일간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8일쯤에 퇴원을 했습니다. 뭐 10일, 20일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다른 검진을 하다가 이 아픈 부분을 발견을 했다. 이걸 치료를 해야 한다. 그래서 퇴원을 하면서도 다시 입원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걸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수술을 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셈입니다. 이재명이 그 당시에 발견한 자신의 그 상처에 대해서 지금 치료를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어제,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이 회동 뒤에 비선이 있었느냐, 특사가 있었느냐, 특사와 비선은 없었다. 거기에서 윤 대통령이 한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 그 자신들이 비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함성득 교수, 임혁백 교수, 이 사람들의 자가 부풀리기였다. 이 과장된 것이었다. 이 사람들의 중재 역할은 일부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신평도 있었습니다. 신평 변호사.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역할을 한 것이고 19일에 이 세 사람, 이재명까지 세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도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없는데 이렇게 부풀려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전체적인 총선 뒤에 전국과 맞물리면서 이 많은 당원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지층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또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 한국일보 기사에 윤 대통령이 일부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과 의논했다 하더라도 그건 이재명과 이렇게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만나면서 중간에 이런 분위기를 잡는 사람들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이 이렇게 과장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지금 뭐 이걸 대질신문에서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 일부 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윤석열 정부 성공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정말 그렇게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은 이건 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해내고 지금 법치와 상식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밝혀두고요. 그 다음,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도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30분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자리로 옮겨서 브리핑실로 옮겨서 이제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사전에 많이 조율을 합니다. 이 기자들 누가 모두 질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기자들 누가 질문을 하며 대강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할 것이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질문에 제한 없이 다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거의 질문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동안 이 도어 스태핑에서 보여줬던 일부 기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게 큽니다. 이 MBC를 비롯해서 일부 기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마구잡이로 하게 두니까 내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은 자유롭되 형식이나 예의를 지키는 부분, 이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방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 대통령실의 기자들도 유의를 해야 하고, 지금 대통령실의 기자실도 옛날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질문도 이게 어거지로 대통령을 난처하게 하고 대통령을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예방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그 다음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관계, 이게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는 대통령은 대통령, 또 당대표, 한동훈이 당대표에 도전한다면 당대표 도전자, 또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기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치와 상식,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 탄생하면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과 이원석을 발탁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부활하면서 민정수석을 소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그건 자신이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될 일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조사를 하면 될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문재인, 조국, 김혜경, 김정수, 저 수사를 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수사할 것도 없습니다. 7개월 수사를 했고 이미 모두 끝난 것입니다. 왜 소환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왜 기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원석 총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총선이 지난 다음에 모두 풀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